방구석 시네마. 어떤 영화를 볼지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전문가 평점이 아닐까 싶어요. 영화가 정식으로 개봉하기 전에 시사회 등을 통해서 미리 영화를 관람한 평론가들이 저마다 별점을 주고 또 한 줄 정도로 짧게 감상평을 올리잖아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시선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뢰감도 생기고 유명한 평론가의 평점인 경우에는 정말로 영화의 흥행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딱히 예술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 전문가 평점이 높은데도 영화가 재미없는 경우도 있고 전문가 평점이 낮아도 엄청 재밌게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영화 정보를 보여주는 포털 사이트를 보면 전문가 평점과 실제 관람객 평점이 저처럼 다른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역시 영화를 감상하는 눈은 참 다양한 것 같은데요. 똑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나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또 원래 알고 있는 거에 따라서 느끼는 것이 저마다 다른 거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하구 여러분들과 다양한 생각을 나누며 편안하고 친근하게 영화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방구석 시네마입니다. 방구석 시네마 그 6번째 상영작은 바로 올해 2016년에 개봉한 영화 데니시걸입니다. 트랜스젠더라는 익숙하지 않은 소재를 다뤄서 그런지 상영관이 별로 없어서 조용히 막을 내렸는데요. 전문가 평점이 그리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의 평점은 꽤 높더라고요. 입소문이 나지 않아서 흥행 성적은 매우 낮았지만 본 사람들은 거의 다 만족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주인공 에디 레드메인의 섬세한 연기가 정말 압권이었는데요. 작년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으로 여러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휩쓴 데 이어 이 영화로 또 다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럼 숨겨왔던 내면의 나를 만나게 되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변화하는 모습을 담은 영화 데니시걸, 지금 바로 상영 시작해볼게요. 게르다와 아이나 베게너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화가 부부입니다. 아이나는 덴마크에서 명성을 펼치는 풍경 화가였는데요. 그에 비해 아내인 게르다는 자신의 그림을 한 번이라도 전시하기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파는 그저 그런 평범한 인물 화가였습니다. 또 전시를 거절당한 게르다는 기분이 확 상한 채로 집에 돌아왔는데요. 그녀는 원래 진행 중이던 울라라는 발레리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데 집중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울라는 리허설 때문에 오지 못하게 되는데요. 게르다는 아이나에게 울라의 스타킹과 신발을 신고 대신 모델을 서주라고 부탁합니다.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아이나는 기꺼이 수락을 하는데요. 처음 신어보는 여자 스타킹과 구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걸친 발레리나 드레스를 보면서 아이나는 기분이 묘해지기 시작합니다. 뒤늦게 도착한 울라는 당황하는 아이나를 보면서 릴리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아이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춘 채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레리나인 울라는 베게너 부부를 예술인 무도회에 초대하는데요. 아이나는 자신은 빼달라면서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선 게르다에게 혼자만 다녀오라고 하는데요. 그는 무도회 같은 모임 자리가 싫다고 말합니다. 왠지 아이나 베게너라는 역할을 연기하는 기분이 든다고 말하죠. 그런 그에게 게르다는 다른 역할을 해보는 건 어떠냐고 묻습니다. 바로 릴리가 되어보라는 거였는데요.
말도 안 된다는 아이나에게 게르다는 모두를 속일 수 있을 거라며 장난스럽게 웃습니다. 그렇게 게르다는 아이나를 여장시키는데요. 그녀는 남편을 직접 화장시켜주고는 예쁘게 포즈를 잡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릴리를 모델로 삼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엔 부담스러워하던 아이나는 게르다보다 더 신이 나서는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합니다. 그러자 그 둘의 장난은 더욱 심해지기 시작하죠. 게르다는 아이나에게 여성스럽게 걷는 법을 알려주고 또 여성들이 하는 포즈를 열심히 따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나와 함께 울라의 작업실에 몰래 들어가 그에게 여자 가발을 쓰게 한 후 여자 옷을 입히고 구두를 신게 하는데요. 이제 아이나는 게르다가 먼저 나서지 않아도 혼자 여자 포즈를 연습하고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아이나는 릴리의 모습으로 여장을 한 채 게르다와 함께 무도회에 가게 되는데요. 막상 무도회장에 들어가자 아이나는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는 그에게 게르다는 예뻐서 쳐다보는 거라며 긴장을 풀어주죠. 그때 혼자 앉아있는 아이나에게 한 남자가 다가오는데요. 자신을 여자로 오해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남자의 모습에 아이나는 처음엔 놀라서 도망을 치지만 점점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결국 그와 키스를 하게 된 아이나는 순간적으로 매우 당황하는데요. 그 모습을 본 게르다는 화가 난 채로 아이나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다음날 게르다는 아이나에게 더 이상 릴리 연기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아이나는 그저 알았다고 대답합니다. 그 모습에 게르다는 또다시 화가 나선 어제 일을 추궁하는데요. 아이나는 자신이 어제 그 순간만큼은 그저 릴리였다고 말합니다. 이해를 바라는 아이나에게 게르다는 릴리는 존재하지 않고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게르다에게 아이나는 뭔가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만 멈추자는 아내의 말에 노력하겠다고 대답했지만 그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말죠. 아이나는 또다시 아내 몰래 여장을 한 뒤 무도회의 남자를 찾아가는데요. 알고 보니 그는 자신이 릴리가 아닌 아이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아이나는 그대로 다시 도망쳐 나오는데요. 무도회의 남자는 남자를 사랑했던 거고 아이나가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죠. 아이나는 자신 스스로를 남자가 아닌 여자로 생각했던 겁니다. 아이나는 점점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게르다는 그런 남편을 걱정하며 병원에 데려갑니다. 아이나는 릴리가 자신의 내면에 있다고 말하는데요. 의사는 그런 아이나를 비정상으로 보고 강제로 방사선 치료를 받게 하지만 여전히 그의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편 게르다는 릴리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를 인정받아 파리의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게 되는데요. 그녀는 힘들어하는 아이나와 함께 파리로 향합니다. 하지만 아이나는
점점 더 그녀에게서 멀어지고 말죠. 그러자 게르다는 아이나의 고향 친구였던 한스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한스에게 아이나의 방황을 막아달라며 부탁하는데요. 그들의 집에 찾아온 한스를 아이나는 릴리의 모습으로 맞이합니다. 그는 첫사랑을 만난 수줍은 소녀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릴리의 모습으로 신이 나서 한스에게 말을 걸던 아이나는 같은 공간에 있던 묘한 표정의 게르다를 보며 또다시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되는데요. 아이나는 점점 아이나의 모습을 잃어갑니다. 계속해서 여장을 멈추지 않고 릴리가 되어가죠. 게르다는 남편이 자신을 떠나간다는 생각에 슬픔에 잠기는데요. 그녀는 이젠 완전히 지치고 맙니다. 더 이상 게임을 하기 싫다고 외치죠. 하지만 아이나는 이건 게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게르다는 릴리의 모습을 한 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소리치고 제발 자신을 생각해달라며 울부짖는데요. 그 모습을 본 아이나는 게르다를 위해서 아이나로 살고자 노력을 해보지만 마음을 다잡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버린 거죠. 릴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이나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릴리가 세상 밖에 나온 후 아이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이제 자신이 진짜 여자라고 믿게 되었고 완전히 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트랜스젠더는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인 성이 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직까지도 성소수자들에 대한 많은 차별이 남아있지만 점점 그들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성소수자의 평등을 위해 여러가지 사회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성소수자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며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란 걸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직 저는 그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는 게 어려웠죠. 오히려 이렇게 어줍지 않게 그들을 이해한다고 단정짓곤 그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들도 남들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에 아픔을 겪었고 스스로 어렵게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똑같이 평등한 그들에게 뭐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아이나는 분명 게르다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상하고 따뜻한 남편이었죠. 하지만 우연히 릴리라는 이름을 얻고 자신 속에 숨겨져 있던 진짜 모습을 깨닫습니다. 이미 파도가 치는 그의 마음에 힘차게 부는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나가 아니었고 게르다의 남편이 아니었죠. 그는 그저 릴리였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겉모습까지 릴리가 되길 원한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과연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릴리와 게르다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나 자신을 찾는 영화 데니시 거리였습니다. 방구석 시네마를 마감하기 전에 이번 주 영화 소식을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박스오피스 순위에서 캡틴 아메리카 11호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미 예견된 결과였죠. 주말에만 27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개봉 6일 만에 400만을 돌파했는데요. 관객 수 늘어나는 속도가 아이언맨이 슈트 갈아입는 속도만큼 정말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2위는 시간 이탈자인데요. 외화가 강세인 요즘 개봉 영화 중에서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3위는 무서운 생명력의 주토피아입니다. 개봉한 지 무려 2달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상위권을 차지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네요. 4위는 청춘 코미디 위대한 소원이, 5위는 아름다운 노래들이 함께한 헤어화가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개봉 영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사실 캡틴 아메리카 11호가 워낙에 굳건히 1위를 지키고 있어서 많은 영화들이 개봉일을 조금씩 미뤘는데요. 덕분에 이렇다 할 기대작이 딱히 없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용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오늘 개봉하는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입니다.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영화 늑대소년 조성희 감독의 작품인데요. 요즘 핫한 배우 이재훈 씨가 함께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영화가 강력한 팬덤을 가진 히어로들을 위협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기대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에서 영화 정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노래 듣고 와서 방구석 시네마 마감하겠습니다. 똑같은 영화라 하더라도 영화를 본 감상평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가치관과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죠. 별로 흥미가 없는 내용이면 영화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고, 평소에 관심이 있던 내용이라면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우리가 무시할 권리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평등하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가 아무런 자격 없이 함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줘야 하니까요. 더 넓고 다양한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재밌는 영화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학우분들을 위한 작은 영화관 방구석 시네마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이재은, 기술 정원석, 진행의 양성래였습니다.